네, 화면 잘 보이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입니다. 저는 스마트 학교에 대한 주제를 받아서 오늘 한 25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글로벌 정책연구부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이제 환경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큰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약간 옛날 기사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자율차 많이 요즘 관심 가지고 계신데 시범 운행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시범 운행 지구를 만들어서 이제 기술에 기반한 이제 자동차들이 자율 운행을 하게 되는 기반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술이 바뀜에 따라서 사실은 자동차가 이제 밖에 이걸 자율적으로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벤츠라는 회사에서 이제 미래에 자율차가 되게 되면 실내 내부 공간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컨셉을 그린 그런 컨셉화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교에도 똑같은 그런 것들을 대입해 본다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가지 테크니컬한 것들이 들어오겠지만 그에 따라서 이제 변화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분명히 조금 전향적으로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 변화 방향을 보게 되면 기초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많은 논의들이 개념적으로 아는 것에서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 것인가에 살 줄 아는 것으로 학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고 학생의 성공 기준도 이제 성취도라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하는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학교라는 곳 자체는 그 사회와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전체 사회, 마을, 도시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학교의 학습 공간으로서 고려가 함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스마트 기술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조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세상과 학교를 잘 연결해주는 기술로서의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커넥티드 스쿨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예전에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제 한참 한 5, 6년 전에 벌써 10년 전인가요?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다른 나라에 있는 친구와 이제 서로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더라도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교류하는 수업을 하거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어의 장벽 없이 기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저희가 학교의 모습으로 미래학교의 모습으로 그려왔습니다. 영상은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미국에 있는 학교, 저기 인도에 있는 학교 같이 정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이 있는 것처럼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처럼 사회적인 전문 자원과 다양한 연계를 통해서 학교 공간 자체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의 조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가정과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것이고요. 도시 자원과의 여러 가지 연계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학교는 세상으로 좀 뻗어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도시라는 주제를 잡았습니다. 보시는 거는 이제 그 런던의 한 거리를 박물관처럼 이제 설계한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요. 박물관에 가서 뭔가 옛 유적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지금 생활하고 있는 생활 공간에서 옛날에 이 공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실제 맥락과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중에 하나로 큰 각광을 받은 AR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학습 공간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적인 학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마을 그리고 도시 이렇게 확장되어서 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전체적인 설계가 다시 고려되어야 되는 시점이 오고 있습니다. 넘어가 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차원에서 이제 학교 복합화 같은 것들을 그리스마트 학교에서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분산된 학교, 제일 왼쪽에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개별적으로 조금 고립되어 있는 전체적인 프로젝트로서의 학교에서 조금 더 분산화된 학교, 그리고 세 번째 이 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리적인 학교 공간이 이제 학습 서비스 센터로서의 거점 역할을 하고 다른 자원들과 연계돼서 함께 쓰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서의 학습 공간 설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스마트에 대한 주제를 주셨기 때문에 스마트 기술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이것들이 우리 학습 공간들과 어떻게 같이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기술을
진화 방향은 지능화, 가상화, 초연결 이렇게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학교 공간에도 이러한 지능화 기술, 또 가상화 기술, 초연결 기술들이 결합되어서 우리의 학습의 가능성을 많이 높여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지능화된 학교라는 주제를 달았습니다. 많이 보셨던 AI 기술, 요즘 한참 얘기가 많은데 인공지능 튜터를 활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기 조금 번거로운 24시간 콜센터와 같은 기능들을 이 AI 어시스턴트가 해주는 역할을 담당했다라는 기사 중에 하나이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인공지능 조교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학습자들이 크게 차이를 느끼지 않았고 실제적인 지원을 많이 받았다라는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그리고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말하는 기술들은 이제 기기가 인간처럼 사고하도록 발달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그 어떤 대체제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라고 잘 설계하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에서 지금 필요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대시보드의 사례입니다.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학생들의 이름이 쭉 나와 있고요. 오른쪽 그 가로열을 보시게 되면 챕터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한눈에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것과 같이 이 주황색 부분이 이제 학습 성취가 조금 낮은 부분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를 점검하시려고 할 때 그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진단하는 것을 도와주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술의 좋은 활용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채점, 이 성적의 관리 이런 데 쓰일 수 있는 많은 노고들을 조금 줄이고 효율화해서 실제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떤 학생의 어떤 성취가 낮은지를 한눈에 파악해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뭔가 처치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평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이고 이런 것에 대한 도움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지고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면 인공지능으로 문제와 수식을 인식해서 문제풀이를 이제 선전에 의하면 5초 만에 무료로 무제한 풀이를 검색해 준다고 하는 서비스의 한 예입니다. 마이크로로 모바일 과외를 하기도 하고요. 실제 이 서비스 이름을 제가 써놓기도 했습니다만 하루 평균 옛날 데이터로도 80만 건의 문제들이 검색이 되고 있고 1대1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시 학습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AI로 이 학습자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예측해서 기본적으로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만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를 조금 되돌아보시면 항상 그 단원의 정석이든 무슨 영문법 책이든 1단원부터 시작해서 1단원 부분만 굉장히 까맣게 책이 변해 있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진단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딘지를 바로 파악을 하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습 영역에 대해서 보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AI 기술의 활용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학교에 도입되게 됐을 때 우리의 학교의 모습이나 환경이 어떻게 변화돼야 되게 될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한참 핫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는 가상화 기술의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상과 현실의 융합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학교는 굉장히 또 도시의 확장과 넘어서는 굉장히 큰 확장을 하게 될 텐데요. 많이 보셨던 VR 서비스의 한 예입니다. 얼스라이트라는 서비스인데요. 간단한 HMD 장비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진짜 지구 밖에 나가서 우주에서 유영을 하는 듯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주는 사례입니다. 이 가상화 기술은 우리가 교실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을 조금 더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실감 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오토 환경, 그다음에 증강현실, 가상현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생겨나면서 물리적인 일상과 이제 이 가상 세계가 결합돼서 함께 작동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화면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얼스 보이저라는 서비스입니다.
유적지, 여기 지금 폼페이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폼페이 유적지를 직접 가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파노라마 VR 같은 것들 활용해서 보다 조금 실제적인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상이 아마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잠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앞에 선전은 조금 더. 저는 지금 노트북 화면으로 사실 이 화면을 보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실감나게 이게 진짜 우주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로 체험하는 그런 우주에서의 지구를 바라보는 모습이 아니라 조금 더 실감 나는 이런 체험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서 가상화 기술이 이제는 보편화 단계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해 볼 만한 점입니다. 네. 넘어가고요. 많이 보셨던 증강현실 사례입니다.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공유됐던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뭐 경험하지 못했던 우주를 경험하거나 잘 살펴보기 어려운 인체의 내부 구조를 증강현실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는 기술들이 많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잠깐만 볼까요? 네. 이런 가상현실 기술들이 갖는 함의는 사실은 전에 없었던 뭐 새로운 기술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조금은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 기반, 상용화들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입니다. 더 이상 뭐 비싼 장비나 고가의 콘텐츠의 접근성 이런 것들의 좀 한계를 넘어서서 쉽게 학교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콘텐츠들, 장비들이 많이 개발되어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서 가상현실 체험했던 HMD 장비의 저가 버전인데요. 구글에서 역시 제공하고 있는 익스페디션의 장면을 제가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일단 살펴볼까요? Hold my breath for 18.9 seconds. Because one day,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deep sea diver. I want to explore the Pacific Ocean. But I haven't been for a swim in the sea yet. Today at school, something really fun happened. Morning, class. Miss took us on a school trip. Today's lesson is exploring the world's oceans. But this wasn't a normal school trip. Come and collect one of these viewers and look inside. Whoa! That is amazing. 이제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친숙하신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탄지로 만들어진 기구와 안에 스테프로 만들어진 장비를 활용해서 바닷속에서 장면들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익스페디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개별 활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컨트롤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제공해주고 관련된 학습 질문들을 같이 제공해 주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았던 바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VR을 활용해서 고소공포증을 치료하거나 이제 뭐 불안증 같은 것들을 해소하는 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체계적 분관법이라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고소공포증을 다양한 가상현실 환경에서 뭐 높이라든가 이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정해가면서 감소시키는 그런 훈련을 하는 장면 중에 그런 기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 의하면 고소공포증 증세가 이런 트레이닝을 가상현실로 같이 한 그룹의 경우에는 68% 정도 완화됐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학습 상황에서도 이런 것들이 조금 적용이 가능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벌추얼 스피치라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상의 교실이나 가상의 환경에서 이제 그 조금 대인 공포증이나 이런 데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프레젠테이션 연습을 하거나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뭐 정지를 하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2명이 있을 때, 3명이 있을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보다 큰 무대에서와 같이 발표 상황이나 장소, 청중 인원 같은 것들을 설정을 해서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결과를 음성으로 분석해서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맞춤형 피드백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뭐 많이 보셨던 서비스지만 그래도 한번 볼까요? And now it's your turn. Download the app and then be creative. Take some 학교 pieces of 교육과 paper, 이 a 실제를 thick 맞닿게 pen, 하는 데 있어서 and then 굉장히 experiment 어려운 with the 부분은 possibilities. 학교 교육의 Let us 교육과정이 explore some 굉장히 islands with 추상적이고 the moon shapes 이론적이라는 and heights. 부분입니다. You 등고전에 can 대한 also 학습을 directly share 하는 your creations 이런 with us by uploading it to the 컨텐츠를 Landscaper Facebook 가지고 site. 왔는데요. We are 이런 looking forward 추상적인 to see what 이론과 you create. 개념들과 실제가 어떻게 And always remember 연결되어지는지를 that the 굉장히 shapes of the 직관적으로 islands do not 보여주고 have to be 있고 natural. 다른 것보다 As long as 사실은 the 이 lines are 서비스의 sketched, you can 완성도나 do 뭐 anything. 얼마만큼 실제적인가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서비스가 바로 저희가 그 스토어나 이런 데서 다운받게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고 And now it's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상화 기술이 갖는 현재의 교육에 있어서의 한계는 점점 이런 기술들이 예전에는 연구실 속에 있는 굉장히 고가의 기술에서 이제 우리의 보편적인 일상에 녹아드는 기술로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한참 뭐 해외 학교도 그렇고요. 국내 학교에 있어서 요즘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문제가 되면서 이런 증가현실 기술이나 혼합현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인터랙티브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뭐 해외 사례를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국내에도 이런 서비스들이 많이 생겨서 몇 개 학교들이 조금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인 활동과 뭐 수학, 뭐 간단한 산수라든가 게임 같은 요소들을 결합을 해서 그 신체 활동과 인지적인 활동을 함께 복합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모델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네, 뭐 너무 많이 봐서 조금 또 다양한 가상현실 또 이런 혼합현실 같은 기술들이 그 학교 현장에서도 이제 조금씩 가능성을 가지고 활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면은 아마 메타버스라는 요즘 핫한 키워드인 메타버스 얘기할 때 한참 등장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달리기 연습을 할 때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보이는 파란색 그리고 핑크색 이 고스트 페이서들과 함께 달리면서 이제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뭔가 기록을 조금 더 갱신하기도 하고 스포츠 파트너로서 그리고 함께 운동하는 뭔가 친구로서 이렇게 같이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학교에서 메타버스 할 때 가장 조금 편하게 접근하시고 많이 쓰시는 서비스 중에 겟업다운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어떤 그 캠퍼스에서의 동아리 활동이나 뭐 졸업식, 입학식 같은 학교에서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하지 못하는 행사들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많이 쓰였고 현재는 이런 학습 공간으로서의 여러 가지 활용성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서비스에 조금 학교에서 이용하기에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이 겟업다운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에게 서비스되는 연령과 맞지 않는다라는 이슈들이 있거나 교육력으로 특화되지 않는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도 함께 좀 고려해 보아야 할 만한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많이 가장 메타버스라고 얘기할 때 그 흔히 그 대표 서비스로 생각하시는 대표에 만들어진 교실의 모습이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뭐 우리 그 초등학생들이 이 가장 많이 찾는 공간 중에 하나가 교실이었다라는 기사들도 많이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뭔가 소셜 활동을 하거나 같이 플레이를 하거나 이런 공간으로서의 이 메타버스가 특히 그 MZ 세대들에게 굉장히 많이 수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공간을 학습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유명한 서비스로 로블록스라는 서비스 있는데 게임형 메타버스의 대표 대명사격인 그런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이용자가 하루에 머무는 시간이 긴데요. 지금 이게 분단위 기준입니다. 156분이니까 2시간 반 정도가 되는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하루에 머문다고 하거든요. 특히 초등학생들이 많이 머물고 있고, 특히 뭐 미국에서는 이 Z세대의 놀이터이자 그 학생들의 스타벅스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많이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특징은 이 가상세계를 스스로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학습자들이나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고, 이 안에서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게임이라든가 이런 로직들을 스스로 창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세계가 갖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 세계를 공급자가 만들어서 이 공급자가 만든 로직에 따라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세상을 구축하고 자신들의 로직에 따라서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이제 메타버스 공간이 학습 공간으로서 갖는 중요한 특징의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수연결 기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앞서 우리가 커넥티드 스쿨이라는 주제에서 봤듯이 사람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그런 기술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학교는 곧 사회가 되고 사회는 곧 학교가 될 텐데요. 이런 학습 공간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기술들로서 앞선 가상화 기술과 결합을 해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홀로렌즈 사례네요. 홀로렌즈를 활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도관을 고치는 장면입니다. 수리기사가 와서 뭔가 처리를 해주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를 연결을 해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를 보시는 것처럼 통해서 돌리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확인하면서 바로바로 이제 고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는 의미에서 한번 홀로렌즈 한번 볼까요? Microsoft really threw us a curveball when they unveiled HoloLens, goggles that combine a computer, speakers, and a 3D augmented reality display. But as cool as the demo video was, what are we actually going to use this for? Making your home smarter. Forget about internet-connected thermostats. With one upgrade, you can turn every surface in your home into a display. You can get your email on your refrigerator, you can check the weather on your toaster, eat cereal on a table made out for the #1 use for the Microsoft HoloLens, gaming. After all, this is from the same team that came up with the Microsoft Kinect. Also, that moment in the demo video where the guy's living room is transformed into a Minecraft world. How cool is that? 끊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체결 기술들을 활용한 것으로 지금 너무나 보편화해서 사용하시는 기술 중에 원격 화상 채팅, 저도 지금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데요. 기술들이 있습니다. 1세기 그 미네르바 스쿨에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캠퍼스가 없는 학교로 이름을 떨치기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장면처럼 이렇게 뭐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으로 표기를 해서 얼마만큼 참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그 색깔로 표기를 해주고, 여기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아직 수업 시간에 의견을 충분하게 내지 않아서 더 발언 기회를 주어야 되는 친구들의 그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환경과 그 IoT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데이터 기반의 그 분석도 가능하게 될 텐데요.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케아의 히트맵의 사례입니다. 이케아라는 매장, 가구 매장 잘 아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동선을 조금 트래킹을 해서 어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지 집중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그 인터넷상에서도 똑같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어떤 부분들에 사람들이 가장 주목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데이터 기반의 학교 환경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넘어가고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환경 설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많은 분들이 고민이 많으신데요. 사실은 전반적으로 아까 앞선 발대에서 김영서 선생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통합적인 설계, 유연한 설계 같은 것들이 분명히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수업을 지원하는 그 수업의 수업
방식, 그리고 어떤 수업을 할 것인가라는 내용적인 측면에 대한 기본 전제를 가지고 스마트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고요. 뭐 정보와 지금 기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만한 것들이 어떻게 반영돼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안을 담고 있는 사례로서 제가 스마트 환경 설계를 담고 있는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요. 여기 나오는 사례들은 PPT에 다 담겨 있어서 나중에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지스크라는 공간에서 이제 학습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고 어떤 기술들을 도입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학습 공간, 뭔가 좀 실험 실습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우리가 학습 커뮤니티라고 말하는 공간들에 어떤 기술적인 지원을 더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 퓨처스쿨 2030이라는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테크놀로지 활용 사례입니다. 조금 더 앞선 미래에 어떤 기술들이 우리의 학교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같이 담아서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학교에서 제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마트 학교의 기본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 그 사례를 보시게 되면 도시자원 연계 학습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까 그 런던의 그 스트리트 뮤지엄에서 보시는 사례와 같이 이제 전체적인 마을에 이제 학습 콘텐츠들이 플랫폼으로서 연결되어 있어서 야외에서나 실내에서나 뭐 학교 밖에서나 학교 안에서나 이제 연결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이 오게 되면서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끝나면 굉장히 좋겠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설계하는 그리든 스마트 스쿨의 경우에는 향후 5년 이후를 최소 5년 이후를 바라보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중단기적인 안목에서 다양한 수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될 텐데요. 기본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자연스럽게 연계해주고 학교에 나올 수 있는 친구든 아니면 집에서 연결하는 친구든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이 학습을 하는 친구든지 간에 함께 협업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일반 교실 수준에서도 갖춰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정한 공간으로서의 컴퓨터실 혹은 원격 학습을 위한 특별실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그런 교실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온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여러 학습자들과 또 전문가들과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기본적으로 스마트 환경 구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AI 데이터 기반의 개별화 맞춤화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신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 AI 기술들, 데이터 기반의 기술들, 가상화 기술들, 그리고 또 초연결 기술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학교에 도입돼서 활용되게 될 텐데, 사실 그 기술들은 이제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앞으로도 예견되는 기술들입니다. 다만 이것들을 이제 뭔가 물리적으로 연결해서 활용하려고 할 때에는 아까 김방 선생님도 지적해 주셨듯이 이것들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네트워크 대역 고객 확보라던가 내지는 이런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물리적 장벽이 없도록 하는 학교 공간의 설계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저도 지금 이 발표를 조금 일찍 하게 되어서 다른 장소에 와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이제 학습 수요, 맞춤형 학습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연결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라던가 소음이나 이런 것들, 조도라 이런 것들을 조금 해결할 수 있는 개별화된 학습 공간에 대한 니즈도 분명히 앞으로의 학교에서는 반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전한 학교. 스마트 기술이 반드시 교수 학습에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적인 우리 CCTV라든가 통합 관제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서 전체적인 학교의 복합화 같은 것들을 추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상의 이슈들을 막아주는 기술로 함께 또 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제가 빼먹었는데요. 이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으로서의 학교인데요.
이제 사실은 이 고지에서 모여지는 모든 데이터들, AI 기반의 이런 서비스들이 학교에서의 실제적인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는 데이터로서 활용될 수 있는 학교 체제를 갖추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이제 뭐 교수 학습을 위한 뭐 이런 기술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의 업무 경감을 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스마트 학교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설계 방향은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요. 타이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기둥이나 벽에 막히지 않는 유연한 교실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그린 스마트 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다양한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융통성 있는 기술 지원이 이루어지는 학교 환경의 구축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체험 기반의 학습 환경, 또 이것들을 실제와 잘 연결해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메이킹 공간으로서의 학교를 전환하는 부분들, 그리고 공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도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트 기술이 사실 지속 가능성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지속 가능한 학교 환경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뭐 인적 자원이나 테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인 학습 공간을 위한 고려사항은 저희가 학교에서 이제 실제로 스마트 학교 환경을 운영하실 때 불편하셨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사를 한 결과를 PT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실 때 천천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